NHL 실주차 파워랭킹 탑 8입니다. 매번 탑 8으로 구성을 하고요. 상위 25%에 해당하는 팀들 살펴보는 시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죠. 분량이 사실은 제가 좀 짧게 해야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8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분량 조정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건 한 20분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죠, 그죠? 지난주도 40분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근데 조금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 왜냐면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또 뒤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뭘 대체 이야기를 해,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어쨌든 파워랭킹 탑 8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경기를 대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이고요. 요거 이제 기간은 7주차에 해당하는 그 경기들을 대상으로 뽑아본 결과 지난주는 이제 이런 팀들이 괜찮았습니다. 파리, 유타, 세너제이, 그리고 아일랜더스, 캘거리, 워싱턴, 콜로라도, 미네소타, 템파베이. 지난주까지는 좀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이런 이 캘거리 같은 팀이라든가 이제 이런 팀들이 또 좀 올라왔다라는 건 또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있었던 콜로라도, 워싱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없었죠. 어쨌든 이번 넘버 1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팀씩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타 8입니다. 유타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썩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좋지 않아 보였지만은 그래도 2승 1패 1연장패 승점 5점 가져갔고, 레인저스전, 베이거스전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직전 그 전 경기는 졌는데 전전 경기는 연장패를 했어요.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11월 18일 날 샤크스를 상대로 2대 3으로 연장에서 졌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베이거스를 상대로 1대 4로 졌는데 어제 경기는 5대 1로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전 3대 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난주 어쨌든 3경기에서 승점을 땄고 이제 이런 과정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멜카 선수도 이제 지난주에 경기를 괜찮았었어요. 이제 3경기에서 2승 1패 2.33에 92.1%. 꽤 이제 역시나 주전으로서 이제 지난주에 3경기나 출장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한 주에서 이렇게 3, 4경기 출장을 하면 2대2 스플릿이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번,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번 탄압 그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베이멜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이었고, 그리고 베이거스전에서 이제 진 경기, 그죠? 요 4대1로 진 경기에 나왔는데 요 4실점 경기에서 어쨌든 무난하게 반등을 해냈다라는 것도 또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연패를 당하긴 했거든요. 이 2연승을 거두기 전에 4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첫 3경기는 3경기 연속 OT패였어요. 그러니까 승점을 딸 만큼은 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를 뭔가 노리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면한다라든가. 결국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규에서 대패를 당하는 게 최악이고, 어쨌든 정규패를 당하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연장까지는 끌고 가는 그림. 게다가 3경기 연속 연장패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장패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연장패를 안 좋을 때도 연장은 끌고 가는, 연장에서 지는 이제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페테르카 선수가 지금 조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라인에 기용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3라인에 좀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페테르카 자리 카코니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건서, 쿨리, 카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득실 차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고 기대 득점 값은 이제 1.1이니까 기대 득실 값은 1.1이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왜냐면은 그 페테르카 쿨리 건서가 초반에 진짜 좋았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SAT 유효 슈팅 시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플러스 19. 올라왔을 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괜찮은 경기력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건스랑 쿨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지난 경기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이제 베이거스전 같은 경우에 이제 쿨리 선수가 4골 1어에서도 5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건서 선수도 이제 멀티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렇게 라인에 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제 요런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거기에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유타도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리, 건서 그리고 1라인에는 이제 뭐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켈러랑 뭐 슈멀츠라든가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요렇게 이제 큰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헤이턴도 어쨌든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1, 2 라인의 핵심으로서 쿨리아 건설은 메인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옆에 페트르카가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새로운 이제 조합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무난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또 이제 유타 입장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조금은 이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역시 파워플레이입니다. 생각보다 파워플레이 가뭄이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네요. 11월에 스페셜 팀을 보시면은 페널티 킬링은 거의 완배에 가깝거든요. 29번 해가지고 29번 이제 페널티 킬링 시도를 해서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파워플레이는 27번 시도해서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좀 해답이 조금 더 나와줘야 지금 어쨌든 이제 유타가 조금 시즌 초반에 비하면은 순위가 좀 내려간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다 좋다 이겁니다. 뭐 라인 조합도 잘 갖춰지고 있고 주전 골리도 이제 경기력 좀 회복이 됐고 하는 그림 자체는 다 좋은데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조금 더 성과가 확실하게 수반이 돼야 결국은 조금 더 높은 곳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쉽게 갈 수 있다. 더 쉽게 갈 수 있다. 뭐 못 가겠다, 못 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저 3.7%가 시즌 내내 이어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과정에서 파워플레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셜 팀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제이 샤크스 7위입니다. 3승 1패 했고요. 승점 6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7위부터 몇 위까지가 다 6점이었는데 7위부터 2위까지 다 6점이었나? 어쨌든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7위부터 한동안 다 이제 승점 6점을 챙겼어요. 지난주. 홈 4연전에서 3승을 거두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샤크탱크라고 불리는 이 SAP 센터 맞죠? 거기가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 샤크스가 아주 강력한 팀일 때는 참 부담스러운 원정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팀이 약해지면서 그런 이미지가 좀 없어졌는데, 근데 올해 이제 이런 느낌이면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나? 예전에 영광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홈 4연전이었었는데, 유타, LA, 그리고 보스턴 상대로 다 이겼고요. 근데 오타와를 상대로 2대3으로 패배를 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만큼 했다. 그죠? 뭐 할 만큼 이상했지. 그죠?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에도 아주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LA 경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NHL에서 제가 봤을 때는 팀적으로 가장 탄탄한 하키를 하는 팀 중에 하나고 유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에서 또 이제 힘이 좀 있는 팀이고 그리고 오타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비력이 엄청나거든요. 오타와가 이런 과정에서 강점이 있는 팀에도 불구하고 이런 팀들을 상대로 3승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꽤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러브린 여전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도 4골 3어시스트 7포인트나 뽑아내는 괴력을 뽐내면서 올림픽의 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슈팅 관련 측정치가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탑 스피드도 150.59km가 나오면서 공격 중에 상위 3%고요. 슈팅 평균 스피드 102km가 나오게 되면서 상위 5%.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마무시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팅 뭐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로 따져도 20.9%라는 정말 대단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중간 위험 지역 23.7%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에서도 17.7. 사실 이제 고위험 지역에는 뭐 한 30%막 넘어가야 좀 상위 몇 퍼센트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셀러브린은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포워드라든가 그런 이제 피지컬적인 선수들의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정도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고 뭐 중위험 지역 같은 경우 23.7% 리그 평균 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바라도 상위 12%라는 어마무시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결정력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요즘에 보시면은 크로즈비랑 셀러브린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량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조금 더 크로즈비가 사실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저는 크로즈비의 골 넣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내용들도 사실은 과거에 많이 다뤘었고 실제로 이제 정말 득점력에서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셀러브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잠시만요. 목이 왜 이래? NHL 역대 10대 시즌 2년차 2년차 10대 시즌에서 셀러브리니가 지금 첫 23경기인가? 거기서 이제 14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NHL 역사상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NHL 역사상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세킥, 린드로스, 서터 이제 요렇게 이제 두 번째 시즌 10대 때 맞이한 두 번째 시즌에서 16골씩 넣었는데 이 선수들이랑 2골 차이가 나는데 뭐 이 지금 위에 이제 선수들은 뭐 레전드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2년차 최다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도 34포인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크로즈비 36포인트, 그레츠키 35포인트. 이것도 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얼마나 확실한 인라인 센터로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이제 역대 기록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시즌 세너제이 샤크스의 팀 내 포인트 탑 5 중에 3명이 그죠? 1등, 2등, 3등이 굉장히 어립니다. 셀러브리 19살인데 34포인트. 조용하게 스미스 선수도 이제 이 23경기에서 21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에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19경기에서 14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어린 자원들이 성과를 이렇게 이제 팀 내에서도 포인트 게다가 이제 뭐 셀러브리는 그냥 단순 팀 내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거의 뭐 최상위급이고 뭐 스미스도 이제 경기당 1포인트 가까이 찍어주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겹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 3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탑 5라고 적었네요. 어쨌든 그 부분 좀 사과를 드리면서 샤크스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아일랜더스입니다. 아일랜더스도 마찬가지로 3승 1패 거두게 됐고 승점 6점입니다. 원정 7연전이었는데 7연전에서 6승 1패라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거둔데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7경기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원정 7연전이 지난주가에 끝났는데 거기에서 6승 1패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홈 경기에서도 1승 1연장패. 그러니까 이제 승점을 2경기 다 땄죠. 이제 이 과정에서 6점으로 가져갔고. 이거 잘못 적었나? 그러면?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가끔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이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슈다웃 승이지. 그죠? 어쨌든 지금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결과는 18일날 댈러스 원정에서 3대2 승리. 그리고 이제 20일날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5대0 승리. 뭐 세인트루이스에선 홈에서 한번 졌는데 1승 1패네. 죄송합니다. 예. 1승 1패죠. 이걸 잘못 적었네요. 연장패가 아니라 1승 1패. 1정규패. 왜냐면 여기에 정규패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이제 정규패를 하긴 했는데 시애틀전에서도 뭐 접전 끝에 슈다웃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제 원정 6연전 마치고 왔는데 1승 1패 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비 경기에 확실한 부활. 대단합니다. 뭐 경기당 23.5개의 슈팅 허용밖에 하지 않았고 평균 실점은 1실점. 지난주에 이제 전체 이 4경기로 이제 나눠보면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비적 경기력 어쨌든 확실하게 부활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 아일랜더스. 지금 사실 루아 체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아일랜더스가 이제 트로츠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끈질기고 막 몸을 아끼지 않고 진짜 수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이득을 가져가는 그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인데 일단 어쨌든 수비적인 경기력이 좀 부활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골리 퍼포먼스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로킨 선수가 이제 1승 1패 평균 실점 1점 연상에 96.1% 셧아웃 한번 그리고 리트 선수까지 0.96에 95.3 1셧아웃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활약이었었고요. 둘 다 잘했죠. 둘 다 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누가 더 잘했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수준에 둘 다 잘했다라는 거고 사실은 아일랜더스가 바를라모프 선수가 올해도 결국은 시즌 초반에 결장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부상 때문에 뭔가 경기를 출장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리트 선수까지도 영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죠. 사실 소로킨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지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탯라인 같은 게 별로 안 좋은데 실제로 경기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못해서 진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잘했는데 팀 득점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졌다라든가 이런 경기들도 이제 아름아름 좀 있었고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는 둘 다 굉장히 골텐딩이 잘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나 좀 언제까지 이런 게 좀 이어질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파트릭 그루아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 전체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고득점 지역 슈팅 허용이 리그에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회 자체를 상대방한테 많이 내준다라는 그림에서 골 텐딩이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실점이 통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로킨이랑 리티흐도 지난주와 같은 모습을 시즌 끝까지 반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골텐딩 퍼포먼스가 내려온 시점에서 수비 경기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요게 앞으로의 관건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전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아일랜드스가 그 접전이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였었고 참고로 올 시즌 한 골차 승리 숫자가 그렇습니다. 뉴욕 아일랜드스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네요. 물론 이제 공동 2등이 보스턴, LA, 콜럼버스 이런 팀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접전 양상이 또 너무 많은 것도 좋진 않다. 라는 거. 이제 요 부분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시면서 어쨌든 지난주에 활약은 골텐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는 캘거리입니다. 캘거리도 3승 1패를 거뒀고요. 승점 6점에 시즌 첫 3연승입니다. 뭐 어디는 이제 3연승을 막 5번씩 기록을 했는데 벌써 뭐 4번 5번 뭐 이렇게 4번 5번 기록한 팀이 있었죠. 지난주까지 그러지 않았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시즌 첫 3연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 그것도 어쨌든 의미는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 결과는 시카고전 2대5로 패배를 했는데 버펄로전 6대5 승리, 댈러스전 아주 이제 뭐 까다로운 상대인 댈러스 상대로 3대2 슈다웃 승리, 그리고 밴쿠버를 상대로도 5대2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축 자원들이 확실히 공격 기여가 돋보였어요. 안데르손 선수가 이번 주 퍼스트죠. 4경기에서 2골 7어스를 기록을 하면서 또 수비진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공격 기회를 해주고 있고요. 카드리 선수 같은 경우는 4경기에서 7어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주축 자원들이 좀 확실하게 공격 기회를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안데르손이 지금 5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5경기에서 2골 8어스트 10포인트. 경기당 25분 이상을 25분 이상을 뛰고 있고요. 그리고 3경기에서 5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 포인트였었고 카드리도 비슷합니다. 카드리도 이제 4경기에서 7어시스트를 올렸는데 19분 이상 뛰고 있고 경기당 3경기에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 포인트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두 명의 스타 선수들 지금 뭐 캘거리에서는 스타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죠. 이 선수들이 좀 공격 중심 역할을 잘 해주는 그림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케빈 바울 선수랑 상당히 좋은 조합을 올 시즌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캘거리에 저는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부분은 뭐였었냐면 그동안 조합이 고정 조합 자체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 이제 뭐 제인 파리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없을 때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 좀 이런저런 이 조합 저 조합 계속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몰라 이 어디냐 랭글러스에서도 뭐 미로마노프라든가 쿠즈네초프라든가 막 이런 애들 올려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새로운 조합 뭐 맞춰보고 그런 느낌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바흐리랑 안데르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 조합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1분 팀 내 1위 가장 많이 이제 출장한 조합이고요. 기대 득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7이 나왔고 뭐 이것도 사실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캘거리가 올 시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즌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많이 잡는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실점도 많고 하는 그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 득실 값이라든가 실제 득실 값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는데 둘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 득실도 19골 넣는 과정에서 플러스 9, 10실점 했으니까 그리고 기대 득실도 플러스 1.7이 나왔으니까 뭐 꽤 준수하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바알 안데르손 조합이 좀 고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또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안데르손을 올 시즌 팔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10월에 안데르손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래가지고 큰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11월 이후로부터도 요런 느낌의 결과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해도 꽤 좋은 상당히 좋은 리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백업 골리인 쿨리 선수까지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활약입니다. 쿨리 선수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아니 기회를 주면 이렇게 꽤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대체 왜 이때까지 더스틴 울프만 그렇게 주구장창 고집을 해가지고 애를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지난주 어쨌든 백업인 쿨리 선수까지도 굉장히 좋은 활약이었었어요. 근데 공격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격진에서 5대5 상에서 조금 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슈팅 뭐냐 그 유효 슈팅 비율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보시면 바클룬드 라인이라든가 프로스트 라인이라든가 카드 라인 55%가 넘는 그죠? 이 정도로 이제 잘 나오고 있고 바클룬드 라인은 혼제크, 바클룬드, 콜먼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 라인은 위베르도, 프로스트, 코로노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카드리 라인은 샤랑고비치, 페러비, 카드리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성과가 별로 안 좋지 않죠, 그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퍽을 유효 슈팅을 많이 때리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슈팅을 때리는 과정에서 좋은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득실 차이는 뭐 이분이고 거의 다 프로스트 라인 정도가 이제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생산력이 받쳐주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쉽게 될지 어렵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캘거리가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워싱턴입니다. 워싱턴도 3승 1패를 거뒀고요. 승점 6점을 거뒀네요. 에드먼턴, 몬트리올, 블루재킷츠 이제 이렇게 이제 3승을 거두게 되면서 사실 지난주 어쨌든 에드먼턴이랑 몬트리올 뭐 몬트리올은 이제 진짜 플레이오프에 왜 지난해 이기는 그 기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뭐 블루재킷츠 같은 경우에는 5대1 대승을 거두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에드먼턴전 7대4 승리, 몬트리올전 8대4 승리,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전 5대3으로 패배를 3대5로 패배를 했는데 콜럼버스전에서 바로 이제 뭐 다시 5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고득점 나오고 있고 뭐 진 경기도 3골이나 집어넣은 과정에서 이제 또 추격하는 그림이었잖아요. 4대3으로 또 따라갔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동점까지는 이르지 못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보면은 뭐 화력적인 부분이 받쳐주고 있다. 사실 워싱턴이 제가 지난주에 칭찬해 드렸던 부분은 카바리 감독 초창기 때의 모습이었던 그걸 좀 버티면서 이기는 모습이라든가 실점 통제력에서 좋았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폭발적인 공격력에서 좋았다라는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서 칼슨이랑 치크런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4경기에서 4골 3에서 7포인트 그리고 이제 1골 6어시스트 7포인트 둘 다 7포인트씩이나 올리게 되면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치크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페이스가 역시나 뭐 거의 제일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빨간색이 골이고 이 남색이 어시스트인데 가장 좋아요. 지금 첫 23경기 기준으로 뽑아봤을 때 24-25 시즌 지난 시즌보다도 어시스트가 3개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22-23 시즌보다도 골이 3골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치크런 바라보시면 최근 거의 한 5시즌 기록인데 거의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제일 좋은 페이스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 조합은 어쨌든 페르바리 칼슨 그리고 이제 치크런 로이 이렇게 이제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변칙적으로 치크런 칼슨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펜서 카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수비수를 공격 가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키는 느낌의 유형의 경기를 많이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은데 지금 뭐 아까 이제 뭐 설명드린 SAT 퍼센티지 그거 이제 다 뭐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고 뭐 심지어 이제 치크런 올라왔을 때는 60%가 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득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7, 플러스 11 그리고 이제 플러스 1 뭐 이런 그림이니까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치크런 칼슨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라인에서의 포인트 기로도 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사실은 이제 워싱턴이 디브아가 빠지면서 결국은 좀 오베치킨 라인에 더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저는 좀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좀 터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베치킨 지난주에 뭐 6 해트트릭 포함해서 6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윌슨, 프랭크 2라인, 3라인 선수들이죠. 2라인, 4라인 2라인과 4라인의 선수죠.
5포인트씩 올렸고 수르디프, 스트롬, 맥마이클 1라인, 2라인, 3라인 센터죠. 4포인트씩. 그리고 밀러노, 레너드, 프로타스, 라피에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1라인에서 4라인 윙어들 다 포함이 돼 있는데 4경기에서 지금 3포인트 이상 올린 선수가 12명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치크런이랑 로이까지 있으니까. 그죠? 로이가 아니죠. 치크런이랑 칼슨.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캡스가 라인 뎁스까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는 이건 또 굉장히 또 캡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캡스가 얼마나 또 순위를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위는 콜로라도입니다. 뭐 콜로라도는 맨날 뭐 이야기를 매주 이제 또 등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9연승입니다. 9연승. 지난주에 이제 계속 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승과도 이어지고 있고 9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지난주 결과는 레인저스전 6대3 승리, 내슈빌전 3대0 승리, 시카고전 1대0 승리를 하기 때문에 백투백 셧아웃 승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콜로라도 애벌렌치 팀의 프랜차이즈 최다 승 기록은요. 최다 연승 기록은요. 9900 시즌 25년 전에 12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최다고 21-22 시즌에 10연승, 17-18 시즌에도 10연승 이렇게 2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9연승을 이제 4번 했어요. 4번. 근데 그 4번 중에 한 번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진짜 1승, 2승, 한 3승 정도만 더 하면은 구단 최다 기록까지도 이렇게 넘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근데 막 공격적으로 정말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느낌의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확실히 골텐딩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찍히는 모습은 나왔었네요. 웨지우드 선수 여전히 뭐 주전, 올해는 실질적인 주전이라고 보셔야 되죠. 2경기 출장에서 2승, 그리고 1.5에 92.7%. 블랙우드 선수도 이제 한 경기 출장에서 셧아웃을 거뒀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골텐딩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웨지우드도 셧아웃이었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골리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었고 웨지우드가 지금 활약으로 인해서 캐나다 국가대표팀 후보군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서드로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빅게임 비닝턴이 결국은 뽑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서드 뭐 이 자리는 사실은 좀 올해 아직도 정말 확정이 아닌 그런 느낌이 또 많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뭐 세컨드나 서드 자리 지금 웨지우드의 경기력이라고 하면은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뉴스가 있었고요.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는데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할 때 있었습니다. 맥키넌 선수도 이제 지난 4경기에서 이제 3골 1어시스트. 경기로 표현을 했네. 골이죠. 맥키넌의 명성치를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대단한 기록은 아니죠. 그죠? 3경기에서 4포인트니까. 머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레인저스전 결승골. 그리고 켈 머카 선수는 시카고전 결승골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스타 선수들이 어쨌든 중요 국면에서 활약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2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디였죠? 내슈빌전도 MT넷 2골이었는데 결국 이제 1대0으로 끝난 거는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골 넣은 거는 결국 브렌트 번스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팀 내에 좀 스타급 선수들이 이렇게 또 얼굴을 들이밀어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즌 82경기 내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페이스가 물론 이제 페이스가 떨어진 게 저건데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을 때도 저렇게 확실한 이제 승부처에서 영향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위는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는 이제 3승 무패였었고요. 지난주에 5연승 및 3연승이 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사실은 상대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캐롤라이나 그리고 피츠버그, 위니펙 이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투백 셧아웃이네요. 여기도 백투백 셧아웃에다가 캐롤라이나전도 슛아웃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 뭐 사실은 다음 나올 팀도 템파베이도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이 정도 차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지금 이제 10월과 11월 차이인데 뭐 주요 그냥 이제 4개 분야를 놓고 봐도 평균 득점도 상승했고 평균 실점이 엄청나게 줄었죠. 3.9 실점하던 팀이 1.5 실점으로 줄었고요. 파워플레이도 이제 파워플레이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5%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고 페널티 킬링 뭐 60%였는데 거의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로 어쨌든 보면 이제 팀 퍼포먼스도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실제로 5대5 상황의 실점 같은 경우에도
10월에는 27골을 먹히면서 리그 27위였거든요. 근데 11월에는 9골밖에 안 먹히면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거의 황골 탈퇴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보면은 지난주의 경기에서 보면은 뭐 슈팅 차단이라든가 이런 건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경기당 32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SAT도 마이너스 73, 그리고 USAT도 마이너스 47. 물론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뒤처지는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서도 3연승을 거뒀다라는 거는 또 의미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스테드트가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이 선수는 아스카로프도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아스카로프 내용을 넣으려다가 안 넣었는데, 아스카로프도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수는 아스카로프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했었던 분들이 꽤 많은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발스테드트가 올해 확실하게 지금 구스타프 손의 자리도 호시탐탐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2승 0패 지난주 거뒀고요. 1.92에 93.7%라는 경이적인 세이브 성공률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5대5 상황에서 세이브 성공률도 어마무시합니다. 95.6%, 상위 1%, 그리고 접전 상황 5대5 세이브 성공률도 97.9%로 상위 1%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불리한 경기를 하고, 그죠? 슈팅을 좀 이제 기회를 상대방이 내준다라고 해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실한 골텐딩 퍼포먼스를 바탕으로서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발스테드트랑 진짜 누구냐, 구스타프손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의 경기력을 그냥 쭉 이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좀 작년에 이제 카프리조 빠지기 전에, 그죠? 그때 좋았을 때 그 냄새가 좀 나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과정에서 쭉쭉 올라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따져봤을 때는 부상으로 페이스 떨어지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막 부상자 빠지기 전에는 센트럴 1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경기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콜로라도 댈러스랑도 이제 승점 차이가 크지 않고 콜로라도가 초반에 너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해도, 뭔가 올해 센트럴 3강은 콜로라도, 댈러스, 미네소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 골텐딩 퍼포먼스가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위는 템파베이입니다. 템파베이도 3승 0패 무패였었고 4연승 하면서 디비전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네요. 사실 디비전 1위 자리가 뭐 디트로이트가 있을 때도 있었고 몬트리올도 1위 자리에 잠깐 올랐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물론 이제 1위 자리가 지금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도 이제 템파베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템파베이도 이제 시즌 초반에 막 지는 경기들도 많았고, 쿠체로프 빠진 경기도 지고, 그리고 경기력이 좋아도 막 역전당해서 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1위까지 올라왔네요. 지난주 결과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 5대1 승리. 사실 뉴저지전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그냥 그대로 복수를 했고요. 에드먼턴전 같은 경우에도 2대1 연장승. 이거에서 여기에서 뭐 바실렙스키 선수가 정말 연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세이브를 하면서 결국 역습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전 5대3 승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전 3대0 셧아웃,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4전전승, 4전전승이네. 죄송합니다. 네, 4전전승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이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4개인데 그죠? 3전전승이라고 그랬죠. 4전전승입니다. 일단 부상자가 지금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테랑 팀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제 신체적인 나이의 피크가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부상을 또 많이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템파베이가 또 좀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헤드만 선수가 지금 LTIR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라이언 맥도너, 오늘 체르나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전, 어제 경기였죠. 필라델피아전에 체르나크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탑4에 3명이 빠졌어요. 탑4 수비수 중 3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은 11월 상당 기간을 결정을 했고요. 뭐 홀런베리도 지금 IR에 올라있고 하는 그림인데, 굉장히 많은 부상자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난주 4연승을 거뒀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압도적인 경기력, 꽤 좋은 경기, 특히 이제 실점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여기도 이제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페널티 킬링도 100%입니다. 이거 막
원래 그동안 정말 이제 이 템파베이 페널티 킬링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왔던 라인이 결국은 누구냐? 맥도너와 체르나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널티 킬링이 아직까지 구멍은 안 났어요. 이제 요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체로프도 좀 살아났습니다. 쿠체로프는 4경기에서 9포인트 올렸네요. 2골 7어시스트 9포인트. 그리고 헤이글 선수도 4골 3어시스트 7포인트. 서럴리 선수도 2골 3어시스트 5포인트. 지금 포인트도 이제 좀 결장 경기가 좀 있고, 그죠? 데이 투 데이 올라 있고, 결장 경기가 좀 있고, 올해 포인트가 좀 부진하잖아요. 포인트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도 쿠체로프, 헤이글, 서럴리 요 라인이 어쨌든 경기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또 이제 득점, 어떻게 보면 좀 득점전을 해도 이기는 경기, 그죠? 워싱턴전 같은 경기들, 이런 경기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비 이야기 좀 돌아가서 해보면은 헤드만 선수가 사실은 부상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그리고 이제 헤드만 모저 라인, 결국 이제 템파베이의 이제 1라인은 모저랑 헤드만, 그리고 2라인은 결국 체르나크랑 맥도너,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구성이 돼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저 헤드만 라인이 보면은 이 헤드만이 빠지고 난 다음에 레디시가 이제 헤드만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오히려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모저 레디시 조합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득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7 플러스 2 플러스 3, 그렇죠. 그리고 기대 득실가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믿을 만한 조합을 하나 더 새롭게 발견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저 선수의 영입은 여러모로 좀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템파베이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트레이드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소득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결정들이라든가 트레이드들. 물론 이제 헛스윙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헛스윙을 좀 크게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자노 같은 거는 좀 헛스윙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탬코스도 그 예시가 되는 거고, 세르가초프를 보내면서 받아온 모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수비 선수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슈팅 통제력이라든가 팀 수비 통제력 같은 부분은 리그에서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리그 13위 지난주,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가 많이 찍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수비 통제력은 좋지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 수비가 안 좋아도 뭐 오늘 이제 아일랜더스도 그렇고 이제 앞에 했었던 뭐 좀 이번 주는 좀 골리 활약이 좀 돋보이는 주간인 것 같기도 한데, 바실렙스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바실렙스키 지난주 3경기 출장에서 3승 0패였고요. 0.66에 97.4% 한 개 셧아웃. 뭐 그냥 이 뭐 철벽 바실렙스키의 딱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수비진의 빈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바실렙스키도 10월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월에는 3승 3패 2연장패 2.62에 89.9%. 이래서 그러니까 바실렙스키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바실렙스키 작년 후반에 그렇게 잘하다가 초반에 왜 이러냐, 이러면 어떡하냐. 실제로 이제 뭐 다량 실점하면서 지는 게임들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11월 들어와서 6승 2패에다가 2.09에 92.3%. 뭐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경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븐 스탠스 퍼센티지까지도 지난달과 비교해서 큰 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실렙스키가 확실한 이제 대들보가 되는 그런 느낌에서의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정말 초 S급 골리로서의 경기력이 지금 부활이 됐고, 수비진의 그런 빈틈 같은 경우에도 좀 적당한 조합을 찾아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공격진에는 뭐 툴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의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기력까지 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템파베이가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인데, 올해 트렌틱이 보시면은 다들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 같은 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에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토론토도 부상이 좀 연관이 돼 있지만 수비 지역에서의 그 플레이가 좀 어수선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토론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위로. 근데 그동안 이제 템파랑 토론토는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서 좀 투닥투닥하는 팀이었었잖아요. 내려가 있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 팀으로서의 괜찮은 경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로스터 스쿼드의 이 탤런트가 리그에서는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너무 디트로이트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흐름에 의존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고 뭐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력이 좀 좋기는 하지만은 이제 골텐딩도 사실은 좀 올마르크의 좀 기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퍼포먼스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후토크 때 올 시즌 제일 접전인 디비전이 어딘 것 같냐라는 이제 그 질문에 제가 올해는 애틀랜틱이 제일 지금은 접전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런 경기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이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음. 그래서 고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이들이 금방 복귀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템파베이가 또 한 번 흐름을 잃으면 또 크게 잃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서 앞으로 템파베이의 이런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이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다음 주는 크게 부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퍼포먼스가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